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사실상 탈환했습니다. 반면 상원까지 내줄 것으로 여겨졌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미셸 박스틸,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모두 큰 격차로 상대 후보를 따돌리며 재선이 유력해졌습니다. 뉴저지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은 승리를 확정지으며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연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대형 마켓에서 직원이 한인 모녀를 향해 한국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없어 범죄자들이 풀려나는 위험천만한 일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한 가정집이 무려 4조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떨어지는 유성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건물은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 184석, 공화당 207석이 확정됐고 접전지에서 공화당 의원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공화당 연방하원은 220석, 민주당은 215석이 전망됩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하원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인 상원 의원 선거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펜실베니아가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46석, 공화당 48석을 확보해 최종 결과는 조지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등 초접전지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조지아의 경우 주 법상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양쪽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2년 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한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고전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의 영향력은 약화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바람을 막고 민주당의 선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넘겨주고 상원도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어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잘 싸웠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중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선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후보들의 선거 캠프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연방하원 재선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후보가 선거 캠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밤 9시가 살짝 넘은 시각. 유권자들과 포옹을 나누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개표 초반 잠시 뒤지기도 했지만 금방 표차를 따라잡고 14,000여 표 차이로 현재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버리지보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비에트나미즈 아메리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뉴포트 비치에 자리한 공화당 본부에서는 연방하원 재선에 나선 영김 의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김 의원은 개표 초반부터 29,000여 표 차이로 경쟁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재선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과에 정말 감사드리고 지역구는 바뀌었지만 제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활발하고
정말 가치 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연방 의원으로서 더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각 후보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에 도전한 데이빗 김 후보는 6천여 표 차이로 뒤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재도전한 최석호 의원 역시 사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로 출마한 박영선 후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말고도 저 뒤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 정치 후보가 나왔을 때 저희 커뮤니티가 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더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선거에 참여한 한인 후보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공화당 밥 할리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2세인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45%의 득표에 그친 할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메가더의 신승을 거두고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내리 3차례 승리를 이뤘습니다. 김 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의회 입성 후에도 전공을 살려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워싱턴주 10지구 선거에 출마한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도 57%를 득표해 43%의 득표율을 보인 공화당 키스 스웩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어머니가 한국계로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으며 제117대 연방하원 개원식에 붉은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 등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그동안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뉴욕 40지역 주 하원 의원으로 6선에 도전한 론킴 의원 역시 중국계 공화당 샤론 리아오 후보와 박빙을 벌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차이나타운을 포함하는 로어 맨하탄 지역 65선거구에서는 최초의 한인 여성 뉴욕주 하원 의원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그레이스 리 의원이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하원 탈환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기업의 초미의 관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여부입니다. 일단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당론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반대했던 공화당이지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와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인 미국 제조업 살리기,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공화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년 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곤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오히려 공화당이 더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다가 40여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봤으니 무작정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에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것도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초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 심판론이 작용해 표심이 공화당으로 갔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해서 뾰족한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o I've not heard I have to say, constructive word from those attacking the president about what we can do to contain inflation. There are a set of things we need to do. We need to do more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현재 고물가는 많은 부분 코로나19와 전쟁 등의 외부 요인에 달려 있어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덕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해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 견제에서도 강경한 정도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덜하지는 않아 이 역시 뚜렷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리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의석수 차이도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정치적 타격이 심하진 않을 거란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가 44% 이뤄진 상태에서 리카루소 후보는 상대 후보인 캐런 베스 후보를 2.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12,000표의 근소한 차이로 리카루소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두 후보 간 표차가 적은 만큼 모든 개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당선 선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도 5개 주에서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개 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모두 5개 주가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 벌몬트주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 헌법으로 보호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켄터키주에서는 주 헌법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 추진됐으나 유권자 과반인 53%가 반대표를 내세워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한국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인 모녀가 마켓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해당 마켓을 상대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른 박지영 씨. 평소와 다름없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켓에 들어선 직후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마켓 직원이 갑자기 돌아서며 자신과 어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 요즘에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거 들었을 거고 갑자기 확 뒤돌아서면서 날 쳐다보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 will take you to the parking lot and whoop ass, you stupid. 마켓 안이 크게 울릴 정도의 언어 폭행이 수분간 계속 이어졌는데 매니저나 경비원 누구 하나 직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즉각 마켓 본사 측에 항의했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측은 박 씨에게 영장 없이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박 씨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아시안을 상대로 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토요일 해당 마켓 앞에서 항의 시위도 계획 중입니다. 영어가 힘드신 분은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당해야 돼요? 랄프스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아시안을 향한 언어적 폭력과 차별은 더 이상 뒤로 숨을 일이 아니고 커뮤니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판사가 없어 범죄자들이 풀려나는 위험 천만한 일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500여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의 공소가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가 취하된 사건에는 살인과 폭행, 방화와 증오범죄 등 50여 건의 중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카운티 검찰은 법원에 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밀려있는 형사사건 2,800여 건 가운데 재판이 준비된 사건은 많지만 법원에 판사가 부족하다 보니 공소 취하로 용의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주민 10만 명당 평균 11명의 사법관이 배치돼 있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유성에 사람이 맞을 확률은 4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지구에 떨어진 유성이 주택 한 채를 전소시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외곽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더스틴 프로시타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무언가가 집에 부딪히는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를 불길을 발견하고 곧장 신고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이를 진압하는 데까지는 1시간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현장은 처참했는데 프로시타의 집은 전소됐고 검게 그을린 뼈대만 겨우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시작된 곳을 도무지 찾지 못해 화재 원인을 찾는 일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방당국은 당시 현장 주변으로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 다수를 확보하고 소셜미디어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Well, I'll put that in the back of my mind, but then more people, 2, 3, 4 more started coming in and talking about it. 빨리 대피한 덕에 프로시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집과 차를 잃었고 반려견 한 마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That it was 30 feet away from me and not 1 in 4 trillion chance. So I guess I might be buying a lottery ticket. 프로시타와 그의 아내는 전소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잃을 뻔했던 것에 안도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9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만 60곳 넘게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가 조직의 가장 아래 현장 인력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을 따지고 있는 기관은 크게 4곳입니다. 참사 전후 현장 대응을 했던 경찰과 소방,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사고 방지책을 마련했어야 할 용산구청, 이태원역 지하철 운행 통제와 관련된 서울교통공사 등입니다. 출범 열흘도 안 돼 60곳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특수본 스스로도 서두르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수사는 속도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령상 책무와 역할을 따져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수사에서 비켜나 있는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용산구청과 달리 서울시는 아직 강제수사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도 책임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총괄하는 건 결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인데 대통령실 측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다며 재난관리의 총책임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특수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 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해당 부처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7명과 압수물 만여 건은 대부분 일선 경찰과 소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시민들 의견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러시아군 점령지였던 헤르손시에서 민간인 대피에 이어 군 병력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만간 헤르손시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헤르손시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로비킨 우크라이나 지역합동군 총사령관이 헤르손시에서 더 이상 보급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군 철수를 건의한 데 따른 겁니다.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쇼이구 장관은 그러면서
헤르손시 동쪽 드니프르강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만간 헤르손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된 가운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10만 명이 넘는 헤르손시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흑해와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러시아가 침공 직후 처음으로 점령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다면 러시아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그 조건으로 영토 회복과 전쟁 범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제시했습니다. They are the ones who start wars of aggression when the plan cannot afford a single gunshot because it needs global joint actions. 당초 푸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발 물러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합병지 반환 등은 러시아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돼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0여 개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600개 이상의 국내 지점을 보유한 JC페니 매장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JC페니 다우니 매장에서 K-뷰티 한국산 화장품 론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0개 매장에 K-뷰티 한국산 화장품을 시험 판매한 JC페니는 오늘부터 K-뷰티 제품 판매를 매달 75개 매장씩 늘려나가 내년 5월까지 전국 60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페니 매장에 입점하게 된 한국산 화장품은 코스알렉스, 한스킨, 네오젠 등 10여 개 브랜드로 한인이 이끄는 랜딩 인터내셔널을 통해 입점됐습니다. 450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0개는 보여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2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그 브랜드 하나하나씩 검토하고 그리고 17개 브랜드를 여기 런칭하게 됐어요. JC페니는 K-팝은 물론 K-드라마의 인기로 현대물과 사극에 대한 미주 지역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K-뷰티 제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